안녕 샤카롱.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 가장 관심사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거일 것 같습니다. 경유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휘발유 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그 중에서 메인인 바로 경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경유하면은 아무래도 연비도 좋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신차로 놓고 보더라도 조금 더 비싼 출고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호를 했었죠. 이제는 디젤을 거의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대체 언제부터 디젤의 인기가 떡락을 하기 시작했는지 한번 같이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스킵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사태, 디젤 게이트입니다. 바로 폭스바겐에서 시작됐던 그 디젤 게이트, 2015년도입니다. 그때부터 한번 타격을 빵 맞고 나서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3년 후인 2018년,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더 확대돼서 줄어들고 있게 됩니다. 왜냐면 2017년도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감독님, 17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맞아요. 17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테슬라에서 전기차 하면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지, 전기차가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 지원금도 많다 보니까 디젤을 탈 바에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2020년도에 나라에서 정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환경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5등급 차량을 4대문 안에 진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난 상태에서는 주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붙는 이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디젤, 연식이 조금 된 차량들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조기 폐차를 하게 된 상황이 되면서 디젤차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가중이 된 거죠. 솔직히 여기서 좀 끝났어야 됐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정말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2021년도에 어떤 게 발생을 하나요? 애드블루, 바로 요소수입니다. 이게 원래 요소수가 한 통에 보통 10,000원이 대부분 잘 안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00원, 20,000원 할 것 없이 웃돈까지 줘도 못 살 만큼 엄청나게 대란 사태가 일어나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까지 개입을 해서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그때 사태가 바로 2021년, 2년 전이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 저희는 갈 길이 멉니다. 2022년, 작년에 어떤 게 생겼죠? 전쟁이라는 게 겪게 되면서, 저희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러시아에서는 많은 석유를 갖고 있던 나라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이 묶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가 상승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휘발유 할 거 없이 디젤까지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국산 차량 디젤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비가 수입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적어도 100원 이상은 휘발유보다 저렴해야지만 강점이 됐었습니다. 근데 200원이나 더 비싸. 그러면 나는 대체 디젤을 타는 이유가 뭐지? 내가 소음을 참고 떨림을 참고 환경계산 부담금을 참았던 이유가 바로 이 연비 때문이었는데, 이제 이 연비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2025년도에는 4등급 차량도 4대문 진입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5등급 차량 그래 알겠어요. 노후 경유 차량이라는 건 알겠는데 4등급 차량 생각보다 많은 차량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2009년 2월 생산된 대부분의 이제 베라크루즈, 모하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R엔진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렌토알, 산타페 더 스타일 2.0 7인승 모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10년 안팎으로 된 차량들은 거의 다 못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포토하고 본거는 2012년도 이전 생산이기 때문에 와우. 나는 경기도에서 차를 타고 있지만 서울로 내가 물건을 갖다 줘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게 되실 것 같습니다. 되게 웃긴 게 DPF 장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4등급 제한이 걸려있는 그 차량들은 DPF 달렸다 안 달렸다 상관없이 그냥 유로5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5등급 차량이었던 걸 DPF를 달아봤자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2030년입니다. 2030년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차량을 4대문뿐만 아니라 전 지역, 서울 전 지역에 진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15년, 18년, 20년, 21년, 22년, 25년, 30년까지 단계별로 점점 디젤차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난방비 혹시 얼마나 오르셨나요? 조금 별개 얘기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8만원 내던 게 12만원까지 올라왔고요. 저희 대부분 주변의 분들 보면은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난방비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가스도 도시가스도 어쨌든 가스인데
LPG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고요.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끈따끈한 정보. 다음엔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하나 제가 요거는 아마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에는 중국산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한두 달 있다가 뒤에를 미쉐린으로 둘 다 새 걸로 갈았던 적이 있는데, 앞에 있는 타이어가 훨씬 빨리 달아서 한 번 더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미쉐린으로 처음부터 교체를 했던 게 처음 나가는 돈은 큰데 나가는 게 똑같아요, 결국엔. 근데 번거로운 게 내가 타이어를 교체하러 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미쉐린이나 수입 타이어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내구성적인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랑 약간 요런 비슷한 썰 있었던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타이어 편 할 때 한번 전문가분에게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타이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혹은 꼭 윈터 타이어 겨울에 껴야 하나요? 이런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